자, 2차 함수와 판별식이라는 단원인데 2차 함수하고 판별식 원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판별식이 정확하게 뭐냐? 판별식. 판별식은 어디서 얘기해? 2차 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에서 뭘 얘기해줘? 판별식이 알려주는 게 뭐야? 뭘 판별해주는데?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종류. 실근이니 허근이니 이런 거. 어? 와, 개수를 판별해주죠. 개수. 2개니 1개니. 그지? 빵개 1개, 2개 판단해주는 거지. 그지?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별해주는 식이라는 뜻이죠. 응? 그럼 원래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2차 방정식에서 쓰는 말이니까. 근데 왜 나왔을까? 실제로 요거는 2차 함수와 판별식이라고 쓰면 안 되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그럼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어.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y는 얼마라고 할까? 3x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의 교점은 이렇게 물어봤어. 응? 그럼 요건 2차 함수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죠. 그죠? 요건 2차 함수라고 그러고, 그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y는 x의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y는 x의 2차 함수. 그지? 요거는 y는 x의 1차 함수.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점을 찾을 때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지? 교점 찾을 때 무슨 짓을 해? 두 개를 이어야 되잖아. 그럼 우린 뭐 한다 그래? 응? 말을 해야. 벙어리요? 연립한다 그러지, 연립. 응? 연립한다 그러죠. 그래서 연립을 하면 뭐가 생겨? 이렇게 되지? 이건 뭐가 되냐, 이제? 함수 2개를 연결을 했더니 뭐가 된 거야? 방정식이 돼버리잖아요. x의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죠. 그죠? 함수 2개를 연립을 하면 무조건 방정식이 나와. 그지? 그래서 교점을 구할 때는 방정식을 풀게 된다는 거지. 그럼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에서 x는 마이너스 1과 2가 나와. 그럼 이 교점이 몇 개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교점이 2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교점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쉽게 아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의 종류하고 개수를 판단해 주는 게 판별식이기 때문에 그지? 연립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뭐가 되죠? 정리를 해보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그죠? 연립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의 근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함수에서 내가 교점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는 연립을 했을 때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함수와 판별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뭐 판별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쪼개기 나름이지. 쪼개기 나름이죠. 이제 요거를 거꾸로 이용하는 게 이제 뒤에 가서 요거를 거꾸로 이용하는 게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그거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알고 싶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왔다 갔다 서로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를 먼저 배우는 거고. 그래서 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건 그냥 해볼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x축. x축이 y는 0이죠, 그죠? 응? 이 교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은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근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근의 개수를 판단해 주는 게 판별식인데, 우리가 이제 판별식은 우리가 이걸 어떤 형태로 바꾸고, 책에서는 판별식이라고 쓰지만 선생님은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죠. 이렇게. 모든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꼴로 바꾼다 그랬지. 그지? 완전 제곱식 뭐 x-p의 제곱은 q라고 바꾸면 요 q의 부호가 판별식의 역할을 해주죠. q의 부호가 x의 개수를 판단해주지. 그죠? q가 0보다 크면 x는 2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q가 0이면 x 하나 나오고 q가 0이면 x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q가 양수면 근이 몇 개? 2개가 되니까 함수의 교점은 2개가 나오겠죠. 그지? q가 0이면 근이 1개니까 함수의 교점은 1개가 나오지. 요럴 걸 우리가 접한다고 그러지. 그죠? 접한다 그러고. q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죠. 이때는. 실근이 없는 거지. 근이 2개 나오는데 허수니까. 실근이 빵개. 그러니까 교점이 빵개. 그래서 안 만난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 뭐 요걸 조금 더 일반직선으로 확장을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었냐, 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응? 우리 얘와 얘의 관계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연립을 하면 ax 제곱 플러스 b에 b 마이너스 mx 뭐 이렇게 되죠. 연립하면 어차피 방정식은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그지?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냥 나누고 어쩌고 하면.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q꼴이 되겠죠. 어차피 q의 부호가 결정을 하겠지. 똑같은 얘기죠. q가 양수면 x는 실수가 2개 나오고, 그죠?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은 2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 q가 0이면 x는 실수가 1개, 두 함수 교점이 1개니까 이건 접하겠지. 그죠? q가 0보다 작으면 x는 실수가 없지. 두 함수 교점 빵개니까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함수하고 방정식 간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우리가 요걸 두 함수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어? 위치 관계. 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죠? 개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걸 배우고 있는 거고, 지금 배우는 건. 그쵸? 요렇게 하는 걸 요걸 근의 분리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배워요. 그죠? 내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럴 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오케이? 알겠죠? 네.
부등식에 대한 걸 좀 해야 되겠다. 아까는 우리가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간의 관계를 얘기했죠. 그죠? 이번에는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건 무슨 관계가 있냐? 역시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가 있었지?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하고 y는 뭐 3x 플러스 5 이렇게 연립을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지? 교점을 찾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두 함수의 위치 관계, 두 함수가 만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한 거고, 그죠? 만나는 거니까 등호가 되겠지, 그지?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였고, 요번엔 부등식.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y는 3x 플러스 5보다 얘가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y값이 커야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걸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어차피 2차 함수 두 개 연립한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요거를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것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그런데 요 교점이 얼마였어, 아까? 요거 해봤더니 아까 마이너스 1,2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돼서. 그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해서. 이게 마이너스 1, 얼마? 요게 2, 얼마였지, 그지? 2, 11. 요거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요 2차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구간 어딨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의 범위니까 x가 어디? 이쪽 밑에. 그죠? 그래서 x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x가 2보다 크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2차 부등식도 함수로도 풀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요건 이제 숫자를 알 때고, 숫자를 모르고 이제 뭐 문자로도 간단히 할 수 있죠, 간단히. 그러니까 그래프하고 이제 2차 부등식 간의 관계를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 판별식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다고 해보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응?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럼 0보다 큰 데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0보다 큰데. y값이 0보다 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x는 알파보다 작던지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요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 그지? 그래서 이때는 x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는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등호만 들어가면 돼. 그냥 이렇게 하나. 그지? 여기 만약에 반대로 돼 있다 그러면 x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2차 함수 부등식을 풀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편해지죠.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편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요거 두 군데서 만났잖아. 그죠?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났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판별식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판별식 D. 근데 이 판별식이라는 건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지도 않아, 이름이. 그냥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보죠. 얘의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근이 두 개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저걸 변형을 했을 때 x-p의 제곱은 q꼴이라고 보면, 우변인 q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요게 판별식의 역할을 하니까 판별식도 0보다 커야겠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한 군데서 만나.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0보다 큰 애는 요 0인 것만 빠지면 되죠. 그죠? 그럼 x는 알파 아닌 모든 수 이렇게. 그래? 알파만 빠지면 되는 거죠. 알파가 0이니까 그것만 빠지면 되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다는 없죠. 0보다 작은 애는 없잖아. 그치? x는 없다. 만약에 이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모든 수가 돼버려요. 그죠? 다 만족을 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알파일 때만. 0인 것도 상관없으니까 알파일 때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판별식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d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x-p의 제곱은 q꼴인데 근이 몇 개 있어 지금. 교점이 한 개니까 q가 얼마여야 돼? q가 0이어야 되니까 판별식도 0이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붕 떠 있어.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보다 크다. 다 0보다 크니까 x는 모든 수죠. 그죠? 모든 수에서 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는 없다가 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역시 모든 수 되고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면 x는 없다가 되지. 그지? 마찬가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판별식을 물어보면 저게 x-p의 제곱은 q인데 x가 지금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으니까 q는 0보다 작아야지. 그러니까 판별식도 0보다 작아야죠. 오케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양수인 것만 그렸는데 음수인 것도 해보면 똑같죠. 음수인 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면 음수인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랬어. 요건 알파하고 베타라고 그러면 요 위에니까 x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 여기는 있어 없어? 없죠? 그죠? x는 없지? 요때도 x는 없어요.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요 밑에 부분이니까 x는 알파보다 작든지 x는 베타보다 크든지. 요거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수.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모든 수가 되는 거지. 그치? 모든 수.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에 등호만 붙으면 되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x는 알파밖에 없지. 여기는 x는 없죠. 그쵸?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는 등호만 붙으면 되죠. 여기는 모든 수가 되지. 그지? 여기는 역시 모든 수가 되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판별식을 얘기해보면
x-p의 제곱은 q. 교점이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지? 그럼 x가 2개 나와야 되니까 q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 때문에 0보다 커야죠. 교점이 1개니까 q가 0이어야 되니까 d도 0이어야 되고, q가 안 만나니까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2차 부등식은 완전제곱식은 상수꼴로 만들어서, 그지? 2차 부등식이건 방정식이건 완전제곱식의 상수꼴로 만들어서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풀 수 있고, 그래프를 이용하면 그 해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아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해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좀 특이한 애들을 좀 기억하면 좋은데,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 뭐,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절대부등식이, x는 모든 수가 나오는 경우. x는 모든 수가 나오는 경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지. 요렇게 생긴 애들. 그지? x는 모든 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생긴 애들. 요렇게 생긴 애들. 요런 게 절대부등식이죠. 여기서는 이럴 경우는 없지, 모든 수가. 이럴 경우는 여기 있죠. 그죠? 이럴 경우는 요렇게 있죠. 그죠? 네, 요런 것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해보면 되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고등수학 상에서 했었죠? 고등수학 상에서 2차 부등식의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존재하는가? 있나? 만약에 있으면 A는 0이 아니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0을 따질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없으면 A는 0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다고 온 것만 전제로 해놓고 한번 해보자고.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나누겠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A가 양수인 거, A가 음수인 거 나누겠죠. 그럼 나눠버리면 요거는 A로 나눠도 밖에 안 바뀌어. 부호가 안 바뀌지. 안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얘는 음수니까 나누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도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고. 그치? 그랬을 때 2차 부등식을 풀 때 요 Q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죠. 어차피 양변에 루트 씌울 거니까. 그지? 그래서 Q가 양수면 이건 x-p의 제곱이 q보다 크다라는 말이, 양수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거는 범위로 쪼개지죠, 이게. 루트 씌우면. 범위가 쪼개지지.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등식이 되니까 x가 범위로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될 수가 없지. 그지? q가 0이 돼버리면 x-p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죠. 완전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나? 아니지. p일 때는 빼야 되니까 요거는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절대부등식은 안 되지. 그러면 q가 0보다 작으면 x-p의 제곱은 음수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지. 이건 항상 되죠. 그래서 이건 x는 모든 수가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부등식이 될 조건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완전제곱식에서 우변이 음수면 절대부등식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책에는 요것만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를 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해보면 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Q가 양수면 x-p의 제곱은 양수보다 작다니까 이건 조건부등식이고 여기가 x 범위로 나오고 그죠? 루트 씌울 수 있는 거니까 Q가 0이면 x-p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런 건 없지.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애가 어딨어. Q가 음수면 x-p의 제곱이 음수보다 작다 역시 없죠. 제곱해서 음수보다 작은 애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절대부등식이 안 나온다. 그렇죠? 만약에 요게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라고 돼 있으면 요때는 a가 양수가 되고 a가 음수가 되면 요게 양수면 부호가 안 바뀌니까 x-p의 제곱이 q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얘가 x-p의 제곱이 q가 되지. 그럼 요거는 모양이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따지죠. q가 양수일 때, q가 0일 때, q가 음수일 때. 그럼 요거는 조건부등식이고 x 범위로 나올 거고. 그죠? 0이면 0보다 크니까 x는 p가 아닌 실수고. 요렇게 되면 요게 뭐가 돼? q가 0보다 작으면 이건 x는 모든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도 q가 0보다 크면 조건부등식이니까 x는 범위로 나올 거고. 그죠? q가 0이면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애가 있어? x 없죠? 그죠? q가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제곱해서 음수보다 작은 애는 역시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절대부등식이 오히려 a가 음수고 q가 0보다 작은 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 또 등호가 붙으면 또 얘기가 또 살짝 달라져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 그럼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a가 0일 때도 따져야 돼. 어? 근데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랬어, 그냥. 요거 때문에 지금 안 따지는 거예요. 원래 다 따져야 돼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양수니까 이거 부등호 안 바뀌니까 x-p의 제곱이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요건 x-p의 제곱이 q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지? 그러면 역시 이게 q가 양수. 그럼 이건 x 조건부등식이 되죠? 양수니까 조건부등식 되면 이건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자, q가 0이면 여기선 또 얘기가 달라지죠. x-p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뭘 집어넣어도 되지. 그지? p 넣어도 되잖아. q가 0보다 작으면 x-p의 제곱이 음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역시 모든 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등호 하나 붙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되죠. 아까 여기 안 됐었지. 등호가 없을 때는. 여기 등호가 되면 여기 p를 제외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등호가 붙으니까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이쪽에선 당연히 안 나오지? 이쪽에선 무슨 용을 써도 안 나와요. 그죠? 0보다 크면 조건부등식일 거니까 x 범위로 나올 거고, q가 0이면 x-p의 제곱이 q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 x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 p밖에 없죠. p. 그지? q가 음수일 때 x-p의 제곱이 음수보다 작거나 하니까 x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절대부등식이 안 나오죠. 오케이? 부등호가 반대인 거는 요쪽에서 나오겠지. 음수일 때. 왜?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요런 꼴이 나올 테니까. 그죠? 뭐 굳이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요거는 애들이 이제 외워서 풀게 되니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응? 뭘 물어보게 되냐면, x가 없는 경우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x가 없는 경우를 봐보면 여기 있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땐 이쪽이 있죠. x가 없죠. 등호일 때는 하나밖에 안 되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장난치는 애들은 뭘 물어보냐면 x가 하나일 때를 물어본다고. 부등식인데 근이 하나일 때를 물어봐요. 부등식이면 보통 범위가 많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인데 하나인 경우는 진짜 특수하겠지. 특수한 경우가 여긴 지금 있어 없어? 하나 나오는 게 없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하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풀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이제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외우지 말고 그냥 2차 분등식을 풀어본다. 근데 이거의 부호를 중요한 게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려니까 이걸 나눠야 되니까 얘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얘의 부호에 따라서 나눠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누가 중요한 거야? 이 우변의 상수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그건 방정식에서도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에서 따져서 나눠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 뭐 하냐? 연립하지?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 그지?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을 알고자 할 때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듯이 마찬가지로 연립 방정식 우리가 이제 이걸 2차로 한정을 해볼게. 2차인 애들 연립해서 풀어. 그럼 얘는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그럼 요 과정을 했었다고. 그럼 요걸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무슨 얘기냐? 2차 방정식의 근이 궁금하더라, 이거야. 어? 2차 방정식의 근이 궁금하더라, 이거지. 그때 2차 방정식의 근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 근의 개수나, 근의 위치가 궁금하더라, 이거지. 물론 근을 찾으면 개수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지? 그게 미지수를 포함해서 지저분할 경우에는 근의 개수나 위치를 찾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뭘로 바꿔? 함수. 이거 2차 방정식을 두 함수로 분리를 해서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나 위치를 찾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위치나 개수를 찾는 방법을 쓸 수 있더라 이거지. 이게 2차 방정식 이론 두 번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정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단원명은 정석에서만 쓰는 거고 센수학이나 다른 교재에는 이 단원 자체를 그냥 2차 방정식 안에 넣어놨지. 오케이? 우리가 생각할 거 교점 두 함수의 교점 찾아라 연립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방정식의 근을 물어볼 때 그걸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지 말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2차 방정식 또는 그 2차 이상의 방정식 나중에 이제 여기 이과 갈 사람도 있고 문과 갈 사람도 있는데 그 이상 고차 방정식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의 실근의 개수나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요거는 뭘 하라고? 방정식을 뭘로 분리하라고? 함수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함수로 분리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가지고 위치나 개수, 교점의 위치나 개수를 찾아보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어줘 볼게. x-1 빼기 2-a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오케이? 그럼 요거는 요거의 근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게 a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을 그냥 무식하게 풀어요. 어? 무식하게 그냥 푼다 이거야. 그럼 뭐 해? 저거부터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가 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식이 어떻게 바뀌어? x-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 그쵸? 그럼 x는 3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나요?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몇 개 나왔어? 몇 개 나왔어? 한 개라고 하면 안 되죠. 한 개라고 하면 안 되지.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절대값 같은 거 풀을 때는 이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게 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한 개라고 얘기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X가 1보다 큰 거 그랬어.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 이제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쵸? 오케이?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얘도 갈라야지. 얘가 1보다 작아야 되잖아. 1보다 작아야지 한 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 있어 없어? 없죠. 그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한 개가 생기는 거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한 개인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없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지. 아닌가? 마이너스 3 되면 안 되는구나. 반대구나.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지 없는 거지.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A에 따라서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없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니까 두 개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걸 풀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을 풀면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두 개의 근을 가지고, 그죠? 엄밀히 따지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있는 건데, A가 마이너스 2이면 한 개의 근을 가지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한 개의 근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같으면 동일한 거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나? 이렇게. 그죠? 이쪽에서 한 개, 이쪽에 한 개. 그러니까 푼다는 것 자체가 복잡하잖아. 풀리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풀 필요까지는 없었던 건데, 근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 어떤 근을 가지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였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근의 개수만 관심 있으니까, A에 따른 근의 개수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걸 분리를 하는 거지. 절대값 x-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 이걸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그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겠지? 어차피 이거 연립해도 이거 나오고, 이거 연립해도 이거 나오고,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어떤 거?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자, 좀 해봐. 1, 2, 3번. 첫 번째가 이거 그리기가 쉽냐? 어렵잖아. 이건 그리기가 쉽나? 여기 제일 낫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분리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변수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아요. 이 그래프는 확실하게 그려놓고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A에 따라서 안 움직이죠. 그죠? 물론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지만 내가 움직인 값이 그 값이 바로 A 값이 되지는 않잖아. 그지? 2 플러스 A 값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걸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럼 요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를 x축으로 1, y축으로 2, 마이너스 2 평행 이동한 거지. 그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겼어? 절대값 x 이렇게 생겼던 애인데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 그래프가 왜 이래? 이렇게 생겼죠. 그지?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지? 그럼 내가 뭐만 그리면 돼? y는 a만 그리면 되죠. 그죠? 그럼 y는 a가 여기 있을 경우 그지? 몇 개 있어? 근이 2개. y는 a가 여기 있을 경우
근이 몇 개? 한 개. y는 a가 여기 있을 경우 근이 없어요. 그쵸? 그럼 요 범위로 우리가 뭐라고 써?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지. 요건 a가 마이너스 2일 때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지. 그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잖아. 그럼 a 값에 따라서 금방 알 수 있죠. 근의 개수 이런 거. 그지?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쉽게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 물론 풀어서도 알 수 있지, 이렇게. 근데 되게 복잡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러면 분리해야 된다. 오케이? 네. 이 앞에서는 근이 2개냐, 1개냐, 이런 것만 물어봤지. 2개 다 음수다, 뭐 2개 다 양수다, 뭐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지. 그지? 그냥 몇 개냐, 이 정도만 물어본 거고, 물론 그걸 근을 구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프 그려서 하자. 이랬어. 그지? 그러면 요번에는 그 근이 둘 다 3보다 크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3보다 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상에서 방정식 이론 1을 했었죠. 방정식 이론 1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정수근 얘기했었고 공통근 얘기했었고 맨 마지막에 근의 부호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의 부호.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오케이? 근의 부호하고 연관이 있더라. 오케이? 근의 부호라는 게 무슨 뜻이냐? 둘 다 양근이냐? 근의 부호가 다르냐? 둘 다 음근이냐? 그랬거든? 그게 그 근의 위치 중에서 특수한 경우죠.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0 사이에 끼우냐 이 얘기거든. 그치? 근의 부호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준이 0이었던 거야. 그치? 기준이 0이었던 거고. 그래서 0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0이 아닌 좀 더 일반적인 걸로 하는 거죠. 1이냐, 3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근의 부호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 근이 양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양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지.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직접 따지는 거라고 그래서 근을 직접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직접 구하는 건 제외하자 했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쓰는 게 뭐라 그랬지? 직접 쓰는 거 말고 간접. 근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2차 방정식에서. 개수지, 개수. 그지? 근을 직접 알 수 없지만 개수를 통해서 우린 근을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을 알면 개수를 안다고 했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니까 첫 번째 합이 양수겠지. 두 번째 곱도 양수겠죠. 근데 요것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왜? 이거 두 개 하면 허수일 때도 되거든. 그렇지 않냐? 2 플러스 i 더하기 2 마이너스 i도 양수고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도 양수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를 만족시켜도 이 얘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야?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따지면 이 얘기하고 똑같다. 그러면 내가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근의 부호를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두 근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근이 음수일 때는 첫 번째 합이 어떻게 돼? 음수죠. 곱은 양수지. 마찬가지 얘도 알파 베타가 뭐 해야 돼?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지? 요거 항상 빼먹더라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뭐야?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지? 그지? 부호가 다르다. 그쵸?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따져, 안 따져? 모르니까 안 따져. 그지? 만약에 얘기를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음의 부호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럼 따져야 돼, 그때는. 그죠? 합이 음수죠. 그죠? 근데 뭐, 양의 부호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럼 합이 양수다. 그러니까 따져줘야 된다고, 그때는. 하지만 별 얘기 없으면 못 따지는 거야. 안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곱은 당연히 음수겠죠? 세 번째, 실수인 거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안 따지는 게 아니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못 따지는 게 아니죠. 따져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왜? 이미 곱이 음수라는 건 이거는 벌써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쵸? 왜? 이게 켤레근이면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는 항상 뭐가 나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곱이 음수란 얘기는 이미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얘기를 포함했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따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요거는 못 따지는 거고 이거는 안 따지는 거야. 오케이? 필요가 없어서 요거 한 가지만 따졌으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0에 대한 상대값은 따질 수가 있었지.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어. 어? 1보다 크다고. 알파도 1보다 크고 베타도 1보다 크다고 치자. 어? 그러면 아까 것처럼 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보다 크고 알파 베타는 1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하면 말이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게 필요 충분히. 안 되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따질 때면 이 진리집합 그려보면 된다 그랬지. 봐봐. 알파 베타 이렇게 그릴게. 알파 베타 1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여기지. 자, 요거 그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생겼지. 1,1이다. 여기 있다. 1,1. 그지? 자, 알파 베타가 1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분수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얘보다 위쪽이고 요거보다 위쪽이고. 오케이? 그럼 얘하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필요 충분히 안 되지. 필요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B잖아.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뭐 하나만 집어넣어 봐도 되죠, 뭐. 알파가 뭐 2? 베타가 2분의 1? 예, 알파가 3, 베타가 2. 알파가 3, 베타가 2분의 1 이런 거. 그지? 여기에 만족하지? 합해서 2보다 크고 곱해서 1보다 크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필요 충분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아까 거는 0이라고 하는 놈이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어? 이제 다른 숫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니들이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것도 이제 별로 필요가 없는, 미적분으로 그냥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면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건 이제 따져봅시다. 안 된다는 것만 보여준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어. 그지?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지? 위치 얘기잖아, 위치.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이거? 그래프 그리라 그랬거든. 그쵸? 그래프 그려야지, 쪼개야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y는 0으로 쪼개져. 그죠? 그래프 그려.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a가 양수일 때. 그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럼 x축하고 이렇게 만나겠네? 그럼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럼 두 근이 1보다 크잖아. 그지?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되지. 그럼 두 근이 1보다 크잖아. 그렇죠? 그럼 요거에 맞는 걸로 이제 식을 조건을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자, 2차 함수 그래프 공부하시잖아.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 모든 그래프는 우리가 뭐하고 뭐를 고민해야 된다고? 모든 그래프는 웬 기울기 위치하고 모양. 그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 모양 노가 결정해줘. A가 결정해주죠. 그죠?
근데 A의 값을 주면 모양이 딱 결정이 돼. 하지만 여기선 A의 값을 주는 게 아니라 A의 부호를 줬지. 부호만 줬으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밖에 결정이 안 돼. 이 폭은 결정이 안 된다고. 그죠? 그럼 폭을 결정하는 게 A하고 누구야? C죠, C. C도 폭을 결정해요. 오케이? 경계값이기 때문에. A하고 C. 위치를 결정하는 거. 위치를 결정하는 게 꼭지점이지, 꼭지점. 그쵸? 네. 이거의 값을 알면 되는데, 이거의 부호밖에 안 줘요, 보통은. 이거의 부호와 C의 부호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계예요, 경계. 그 그래프의 경계. 야,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경계값 누구밖에 없어. X값의 경계는 0이네 밖에 없죠. 나머지는 경계라고 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질 거 A의 부호 따졌지. 그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점. 꼭지점 여기가 어떻게 되냐? 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A에 이걸 그냥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할게. 오케이? 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니까. 그럼 여기 P, Q죠? 얘도 P, Q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따지는 거 했어. 첫 번째 A가 양수다 했지. 두 번째 축 X는 P. 이게 1보다 커야지. 그지? 세 번째, 꼭지점 Y좌표. 그죠? Q. 0보다 작아야죠. 그죠? Q가 0보다 작아야지 두근이잖아. 근데 여기서 두근이라 그랬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안 했지. 그러니까 같아도 돼, 안 돼? 돼요. 그죠? 두근이라고 할 땐 같아도 돼요. 오케이? 서로 다른 두근 할 때는 0보다 작아야죠. 서로 다른 그러면 Q는 0보다 작다 해야죠. 이게 서로 다른.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요거 항상 빼먹어요. 요게 경계거든요. 지금 여기서 경계는 누구밖에 없어? 니들이 아는가? 1밖에 없어. 그지? 그럼 1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해야지. 네, 그럼 이걸 y는 fx라고 하면 f1은 양수해야 돼. 오케이? 요 경우는 어차피 둘 다 되는 거니까. 그지? 첫 번째 A는 음수죠. 두 번째 대칭축 X는 P가 1보다 커야지. 두 번째 꼭지점의 Y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네. 근데 Q가 0보다 서로 다른 그러면 Q가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계값 F1은 음수지. 오케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두근이 1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지? 그럼 두근이 1보다 작다 그랬어.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다른 얘기 P로 해볼게. 두근이, 일반적으로 할게, 1분이. 두근이 모두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여기 있는 거지, 알파가. 그죠? 이렇게. 그냥 두근이 알파보다 작잖아. 그지? 두근이 알파보다 크고요. 그죠? 그럼 역시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으니까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해보면 둘 다. 그죠? 첫 번째 A가 양수. 이거는 A가 음수. 두 번째 대칭축. X는 P가 알파보다 작아야지. 그지? P가 알파보다 작아야죠. 세 번째 꼭지점의 Y좌표. 여기가 P, Q니까. Q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여기선 Q가 여기에 있으니까 Q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네 번째 F알파가 양수, 네 번째 F알파가 음수. 오케이? 그래프로 그리면 쉽게 찾을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두근이 알파를 사이에 끼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A는 양수, 요거 A는 음수.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 알파보다 커 작아? 모르죠? 모르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 그지? 따질 필요 없지.
대칭축이 여기 있을지 알게 뭐야? 상관없잖아. 여기 있을지 상관없으니까 대칭축 따지지 않죠. 그죠? 세 번째, 꼭지점의 y 0보다 작다. 그지? 세 번째, 꼭지점의 y 0보다 크다. 그죠? 네 번째, F알파는 음수죠. 네 번째, F알파는 양수죠. 오케이? 같을 수가 없지. 같으면 두근을 알파의 사이에 끼울 수가 없잖아. 같을 수가 없잖아. 꼭지점 여기 붙으면 두근 사이에 알파를 끼울 수가 없잖아. 그죠? 두근이 알파여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잘 봐. 요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따져도 상관없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 F알파가 0보다 작잖아. 그럼 꼭지점은 무조건 0보다 작아요. 그죠? 꼭지점이 0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얘가 무조건 작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아까 했던 근의 부호하고 연관을 시켜봐. 그럼 똑같이 돼. 똑같은 결론이 나와. 오케이? 대칭축이 봐라. 이렇게 있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그지? 그럼 대칭축은 얼마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어? 그렇잖아. 대칭이니까. 이거의 평균이 가운데일 거 아니야. 이차함수는 항상 대칭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부호를 따져볼게. 자, 이게 0이야. 이건 두근이 0보다 크다 할 거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A는 양수. 했죠? 두 번째, 대칭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겠지. 그럼 여기서 뭐 나와? 알파 베타 양수 나오지.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 나오지. 그죠? 아이고.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 나오죠. 요거 이차함수가 fx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거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거든? 자, 세 번째 꼭지점의 y. 그지? 꼭지점의 y가 여기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거거든. 그지?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조건이 되는 거야, 이게. 꼭지점의 y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알파 베타가 실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교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랑 같은 얘기고, 네 번째 F0가 0보다 크다지. 근데 F0 집어넣어봐. 뭐 나오나? A의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지.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근의 부호하고도 똑같이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화된 거야. 지금 한 게. 그래프를 통해서 한 게 근의 부호도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의 부호 나올 때도 이제 근의 부호를 싹 잊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근의 부호 할 때 예를 들어 뭐 두 개 다 양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굳이 옛날처럼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래프 그려갖고 따지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지? 13단원이 아니네. 32단원. 플러스 29. 32단원. 최대최소. 첫 번째 최대최소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1차 함수의 최대최소 있지. 자,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직선이지, 직선. 그치? 직선에서 최대최소가 있니, 없니? 없죠. 기본적으로 최대최소가 없어요. 그냥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는 정의역이 뭐일 때? 실수 전체일 때는 최대최소가 없어. 그지? 실수일 때는 최대최소가 없고 최대최소가 있을 수가 있지. 최대최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정의역이 제한될 때. 그치? 제한될 때. 제한될 때는 직선도 최대최소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지. 정의역이 제한되던데 정의역이 제한될 때 우리가 이걸 개구간, 폐구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나중에 배우는 개념인데. 개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폐구간이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 이런 거. 최대값 있어 없어? 이 안에서. 최대값 있어? 없지. 최소값? 없어. 그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닫혀있지 않기 때문이야. 딱 끝내짐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릴 개자를 써서 개구간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지금 순서상하고 좀 헷갈리긴 할 텐데 이렇게 써요. 개구간이라고. 순서상처럼. 그 다음에 요걸 폐구간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여기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요렇게 써요. 폐구간이라고. 가우스 기호처럼. 이렇게 쓰긴 써. 근데 정의역이 제한되는데 있는데 단 어떨 때? 개구간이 아닐 때. 폐구간일 때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 복잡한데 결국엔 다 뭐 해보면 알아. 그래프 그려보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대 최소 나오면 그래프 그려보면 다 안다는 얘기야. 그지? 복잡하게 뭐 이렇게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지? 직선 나왔는데 y는 2x 플러스 1 나왔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그냥 x가 실수? 그러면 그려봐.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 있어 없어? 없지. 최소값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비교해서 y는 2x 플러스 1인데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갖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려. 처음엔 실선으로 그리지 말고 점선으로 그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치? 그럼 최소값은 여기 있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비어있으니까. 그치? 네. 이럴 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엔 점선으로. 그쵸? 개형을 그리고, 그죠? 두 번째 실선으로 정의역에 해당되는 것만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합성한 개수만큼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랬어. 그지? 합쳐서 그림 그리기가 힘들다 그랬죠. 네, 합쳐서 그림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분해하기 위해서 합성함수를 배웠다 그랬어요. 분해하기 위해서. 분해해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두 개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1차 함수도 쉬운 거죠. 그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지. 그지? 2차 함수도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 최소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자가 몇 개든 상관없죠. 문자가 몇 개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예를 들어서 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다.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3,1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최대 없지. 최소는 1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할 때 최대 최소라고 읽는 것 자체가 원래는 틀린 거예요. 그치? x의 최대 최소인지 y의 최대 최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원래 요 앞에는 y의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y의 최대값이 없고 y의 최소값이 있다. 그치? x는 전체지만 y는 요 위에만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1이다. 이렇게 있는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2차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3인가요? 네, 그럼 요렇게 2,3 지나고 요렇게. 그죠? 3, 2. y의 최대는 3이죠. 네, y의 최소는 없는 거가 되는 거지. 그쵸? y의 최소는 없는 거죠. x의 최대는 모르죠? y의 최대, x의 최소 모르죠. 네, 그래서 요 앞에 문자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 가끔 문제집이나 니들이 풀이할 때는 그냥 최대 최소만 쓰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합성함수 같은 거 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값이 최대를 갖는지 최소를 갖는지 알면 되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2차 함수의 표준형이지. 그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2차 함수의 표준형이에요. 2차 함수의 표준형은 y는 kx제곱을 x축으로 p
y축으로 q 평행 이동한 게 표준형이지. 그래서 y는 k의 x-p의 제곱 플러스 q니까 요게 표준형이니까 표준형을 알면 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k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꺾어졌는지 아래로 꺾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 꼴을 만드는 거죠. 완전 제곱 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완전 제곱 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중요한 거다. 오케이? 그러면 문자가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죠. f에 x, y, z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z 플러스 15의 최소를 구하여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다 따로따로 하면 되죠. 그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9, 10, 14니까 플러스 1 나오지. 그지?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요때 등호는 언제 성립해? x는 1, y는 2, z는 3일 때 성립하는 게 그쵸?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따로. x, y, z 따로. 오케이? 그래서 완전 제곱꼴을 만들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꼴이 우리한테 최소값을 알려주는 이유는 이차함수 그래프 할 때도 잠깐 했었는데 꼭지점의 정의가 뭐야? 꼭지점의 정의. 꼭지점의 정의가 뭐냐? 어? 꼭지점 정의 몰라? 꼭지점 정의. 김대영, 꼭지점 정의. 어? y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점이거든?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 때는 최소가 되려면 우리가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근데 얘랑 변하는 게 같아 달라. 다르죠. 제곱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때 틀리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때 이게 변하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게 다르니까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하나. 문자 하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게. 응? 변화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변화 1, 변화 2.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르죠. 이 상태에서. 그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얘는 줄지만 얘는 늘잖아. 그치?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갈 때 얘는 1만큼 늘지만 3에서 4로 갈 때 얘는 7만큼 늘지만 얘는 1만큼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를 묶으면 요거 하나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이 값이 제일 작을 때 최소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쵸? 그래서 꼭지점이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지? 얘는 항상 2보다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아시겠죠? 2차 함수들은 뭐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이제 정의역 얘기 나오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아까 1차 함수처럼 정의역 점선으로 해주고 정의역만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네, 뭐 절대값이 들어있건 뭐가 들어있건 다 마찬가지예요. 최대, 최소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는 말이 있는데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기보다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실수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최소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부정방정식에서. 두 번째.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세 번째지? 부정방정식에서. 부정방정식이 뭐야?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어 적어? 적어? 많은 애야. 그치? 그래서 단일값으로 안 나오죠? 그죠? 네, 단일값으로 안 나와요. 그러면 한 문자의 값의 범위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뭐에 의해서? 실수 조건에 의해서.
뭐 여기서 판별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유나씨 레드선 하지 말고 일어나시든지 네. 2y 플러스 13 이꼴 0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응? 그러면 자 요건 부정방정식이지. xy 문자 두 개인 부정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그지? 근데 여기 xy가 실수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실수. 그치? 그럼 이거를 xy의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지. 그렇잖아? xy 2차 방정식 이건 못 풀어. 그지? 그럼 내가 하나만 한 문자의 방정식으로 봐야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걸 x의 2차 방정식으로 보면 y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고 그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실근이 될 거다 그러면 y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y의 2차 방정식으로 보면 x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요 사이에 끼어드는 게 xy가 실수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실제로 내가 y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뭘로 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요. x의 방정식으로 보지. 그치? 근데 x가 실수라며. 그쵸? 그럼 요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되고요.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넘긴 거야. 그죠? 4 나누고 4 빼기 4분의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 그렇게 되죠.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분의 16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 자, 우변이 0보다 커야지. 크거나 같아야지. 실수니까. 그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여기 플러스 하면 이제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0보다 작으니까 y는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 그치?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니까 값으로는 안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근의 범위를 따지면 다른 문자가 범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은 y의 범위를 알고 싶었으니까 x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y의 2차 방정식으로 봐야지. y의 2차 방정식으로 보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 완전제곱식 만들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는 1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 승민아 그만 줄고.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죠.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완전제곱식 만들었으니까 이쪽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죠. 오케이? x가 2하고 3 사이라는 게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서는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우변, 우리가 완전제곱식 만들면 우변이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을 만든다고 했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부정방정식일 때, 그죠? 부정방정식일 때 실수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두 문자의 2차 방정식을 한 문자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문자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인데 부정방정식에서 뭐 3-1이라고 할까? 부정방정식에서 방금은 그냥 문자의 범위를 찾았지. 문자의 범위가 아니라 그 문자로 돼 있는 식의 범위. 어?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문자 2개, 식 하나, 어? 여기서부터 그 문자 2개에 관련되어 있는 식, 문자 2개의 식의 범위를 찾는 애들이 있죠. 우리가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부등식이 영역이 되는 건데, 오케이? 부등식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인데 2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해요. 이게 부정방정식 아니야. 그지? 부정방정식에서 문자 2개
아까는 XY 범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XY 범위가 아니라 요 식의 범위. 그죠? 그럼 이거를 그냥 부등식의 영역으로 풀어볼게. 부등식 영역으로 풀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2X 플러스 Y는 K죠. 모르니까. 난 K의 범위 찾으면 되지. 그러면 1 그리고 그지? 요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지. 두 개를 만족시키는 XY가 존재해야 되니까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여기 접할 때 이게 최대값 K죠. 이때 K 최대지. 그치? 요 밑에 때 최소죠? 요때가 K 최소죠? 그렇잖아. K가 Y절편이니까. 그치? 요 사이에서는 뭐 그냥 교점은 존재하니까 있는 거고 이 밖으로 넘어가면 그런 XY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찾아?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용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0,0에서부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이퀄 0까지 거리가 얼마다? 1이라는 거 이용하면 그쵸? 그죠?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니까 k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루트 5 사이입니다. 그쵸? 네. 부등식의 영역으로 풀 수 있는데 여기서 팁 하나 줄게.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어. 뭘까? 잘 봐. 했어. 봐봐.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제곱의 합을 알면 1차식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게 뭐야? 제곱의 합을 알면 1차식의 범위를 알 수 있다가 뭐야? 그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치? 볼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이죠. 그죠? 자, 내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알지? 1차식 뭐 알고 싶어? 2x 플러스 y의 제곱 알고 싶지? 그럼 여기 얼마나? 2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넣으면 되지. 이거 5지? 1이지? 그치? 2x 플러스 y의 제곱이지? 따라서 2x 플러스 y는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 사이.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성질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줬었지 선생님이. 그치? 요거 변형하면 뭐 된다고?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전태값 ax 플러스 by라고 그랬지. 그치? 네, 요거 넘겨서 재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부등식의 영역 풀 때도 뭘로 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등호일 때가 뭐였어? 최대값, 최소값이었거든. 그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도 등호일 때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지? 요게 0,0에서 어디까지? x, y까지 거리고, 요거는 x, y에서 ax 플러스 by는 0까지 거리고.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ax 플러스 by는 0이고, 내가 여기에 xy가 있다면, 이 거리니까. 당연히 이 거리가 짧지, 그지? 네. 여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하고,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부터의 거리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원점으로부터 거리하고, 그죠? 그 전까지 거리하고, 직선까지 거리하고 갖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똑같이 풀릴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마지막인데, 네 번째 얘기 나오는 게, 특수한 대로죠. 특수한 경우의 최대 최소. 솔직히 특수하진 않아요. 아직까지야, 아직까지. 어?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수투 이상을 배우면 별로 특수하지 않는데. 지금은 특수하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애들.
지금까지는 그래프를 다 그려서 했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산술기압 평균이에요.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 이게 산술기압 평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슈바르츠 부등식.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최대 최소를 알 수 있죠. 의미를 알아야지, 그지? 2분의 a 플러스 b의 루트 ab. 요걸 읽으면 뭐 한다고? ab를 알 때. 그쵸? a 플러스 b의 최소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건 뭐야? ab를 알 때 이게 말을 보세요. 곱이 일정할 때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죠?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알 수 있고, 합을 알 때. 이건 뭐야? 합이 일정할 때. 그죠? 곱의 최대를 알 수 있는. 그쵸? 네. 뭐 증명하는 건 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곱을 안다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곱이 일정한 대표적인 경우. 역수죠, 역수. 그죠? 역수의 꼴이 나오면 거의 뭐 완벽하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그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두 개짜리로만 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by 제곱. 요거 알면 요거 아는 거고, 그죠? 요거 알면 요거 아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죠, 이거. 제곱의 합을 알 때, 합이 일정할 때, 또는 알 때, 그쵸? 네. 1차식. 범위를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1차식을 알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죠. 그죠? 1번, 2번. 1차식의 값을 알 때, 제곱합의 최소값. 근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 솔직히 그렇게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처럼 부등식의 A형처럼 그릴 수 있거든.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제곱의 합 중에서 원밖에 못 그리지. 니들은 아직 타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걸 쓰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니들이 이제 미분이나 2차 곡선을 배우고 나면 이것도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알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이론을 할 때 근해 부호를 공부했어. 그지? 근데 근해 분리를 배우는 순간 근해 분호는 안 해도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이 미분을 배워서 모든 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순간 근해 분리도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단계별로 중간 과정에서 필요해서 배우는 거지 이게 끝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